하나, 둘. 아유, 이제 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가끔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염색체, 여러분들 책 51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는요, 교과서 부분입니다. 51페이지에요. 펜 나와라 옆. 네,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 나열하면요, 염색체의 수나 모양, 크기에 대해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핵형이라고 합니다. 핵형. 핵의 오빠가 아니고요, 핵의 형태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핵형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릅니다. 성별이 동일한 같은 종의 생물은 핵형이 같다. 성별이 동일한 같은 종의 생물은 핵형이 같다. 라는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체세포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걸 쌍이라 하죠. 그죠? 이것을 상동 염색체랍니다. 뭐라고? 상동. 자, 상동, 서로 상, 같을 동, 서로 모양이 같은 염색체란 얘기예요. 이 한 쌍의 상동 염색체. 자, 이게 쌤 앞에 요즘 한 쌍이 이거 같은 건 아닌데, 어디 보자 같은 게, 여기 있다. 자, 요 한 쌍. 색깔 다르게 하자. 좋아. 자, 요걸 한 쌍의 상동 염색체라고 볼게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외형은 같아요. 그죠? 같은데 하나는 아빠한테서 제가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아서 이렇게 온전한 김덕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염색체 한 쌍은 하나는 누구한테서?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다. 그래서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계한테서 받았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상동 염색체는요, 23쌍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몇 쌍? 23쌍. 23쌍.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3쌍. 46개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뭐라고 합니까? 핵상이라고 합니다. 핵상. 이 핵상은요, 핵은 서로 상자를 쓰거든요. 서로 상. 상대적이다 할 때 그 상을 써요. 그래서 핵의 상태가 아니고요. 핵의 상태라기 좀 그러고요. 예. 핵의 상대적인 그 염색체 양을 얘기를 한다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할까 싶어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 거예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이걸 들 겁니다. 잘 보세요. 짠! 그림판을 띄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햄버거 세트 좋아하시나요? 햄버거? 어떤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맥이야? 아니면 뭐 롯이야? 아니면 맘스지? 또 뭐 있죠? 저 버거? 퀸 뭐 이런 것들. 우리 학교 근처에 서브도 생겼던데, 그죠? 이건 버거라 치긴 좀 그런가? 어쨌든 햄버거 세트로 생각해 봅시다. 이 네모난 판때기에 햄버거 세트를 올린다 치면 햄버거 일단 하나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지? 햄버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감자튀김도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되지? 콜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선생님. 저는 콜라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요. 네, 콜라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케첩도 하나 있어야 돼. 그리고 냅킨도 이렇게 있으면 이 5개가 모이면 하나의 세트. 자, 그러면 5개가 모여서 한 세트가 됐다고 봅시다. 2세트면 햄버거 몇 개? 2개. 감자튀김 2개. 냅킨도 2개. 콜라도 2잔. 그 다음에 이 케첩도 2개. 총 몇 가지? 10가지가 담겨 있겠죠? 얘를 한 세트라고 해봅시다. 한 세트인데 몇 개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5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2세트면 몇 개의 요소? 10개의 요소. 왜? 얘가 2번 있으면 되니까. 이걸 우리가 핵상으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염색체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는 누구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게 아빠한테서 온 것도 한 세트가 있을 거고 엄마한테서 온 것도 한 세트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몸엔 보통 몇 세트가 있겠나요? 그렇죠. 2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는 2N, 2세트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 46개. 그래서 우리가 핵상을 표현하면 2N은 4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보시면요, 뭐라 설명이 되어 있냐? 자, 사람은
체세포 하나에 23종의 염색체가 2개씩 쌍을 이룬다. 2세트란 얘기죠. 23종의 염색체가. 그럼 23종의 염색체가 2개씩 쌍을 이뤘다. 46개다. 오케이. 그래서 2세트고 46개다 해서 2에는 46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남자 여자의 핵형을 비교를 해보면 22쌍의 염색체가 동일한데요. 한 쌍의 염색체가 다른 모습을 가져요. 이 다른 모습을 가진 게 바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성을 결정짓겠죠. 이걸 바로 우리가 성염색체라 합니다. 요번에 그 영화를 임금님의 사건 수첩인가? 그거 보고 왔는데 이선균, 역시 이선균 목소리 참 좋아요. 그죠? 이선균의 목소리는 항상 이렇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그는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톤으로 지금 약간 좀 나가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수업 때 하면은 맞겠죠, 그죠? 우리 학교 이선균을 닮은 아주 잘생긴 선생님 계시죠? 김민성 선생님이라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22쌍 염색체는 상염색체고요. 이렇게 한 쌍 다른 걸 우리가 성염색체랍니다. 염색체는 크게 상과 성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상염색체는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염색체에서 성염색체 한 쌍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상염색체라고 한다. 사람의 상동염색체는 몇 쌍? 23쌍. 거기서 성염색체 한 쌍 빼니까 22쌍이 남는다. 그죠? 22쌍은 뭐다? 상염색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핵형. 자, 핵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얘기할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잘 봐주세요. 알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모습이 다른 게 있죠. 보시면요. 여기 1번이나 여기 1번이나 같은 모양이에요. 그죠? 같죠? 예. 여기 1번이나 여기 1번이나 같은 모양이고 3번도 같은 모양이고 5번도 같은 모양이야. 근데 얘만 두 개가 서로 모양이 다르죠? 그쵸? 보통 우리가 Y염색체가 X염색체보다 작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냐? 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내용 같이 보죠.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있는 그 DNA에 있는 유전자에서도 적용해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염색체 일부 부분을 표시를 해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A는 눈색을 바꾼다, B는 귀의 모양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의 변이 상태의 유전자를 얘기를 해요. 설명이 좀 어렵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혈액형 유전자는 하나예요? 여러 개죠. A형, B형, O형을 나타내는 세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얘들은 대립 유전자인 거예요. 왜? 서로 섞이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쵸? A랑 O가 섞이면 A의 2분의 1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섞이지 않는 애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특징이 뭐다?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다 한번 읽어봅시다.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지만 나타내는 형질의 특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귓볼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중 하나는 부착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1-4와 같이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유전 물질이 복제되기 때문인데요. 이 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포 주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밑에 생각해 보기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